제가 이번에 시도해볼 게 뭐냐면은 위고비 없이 살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능하겠죠? 당연히 가능하고요. 예. 잘만 따라와 주시고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빠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금 빠졌어요. 이게 진짜 1kg라도 빼고 2kg도 빼야지만 사람이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야식을 안 먹음으로 인해서 살이 빠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좀 그게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주식으로 돈 벌 때 그 느낌 같은 거? 예, 그래서 이거 효과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좀 노력해 보는데 옷이 좀 예. 크게 느껴져요? 크게 맞는 게 아니라 안 맞아서 이 단추가 안 잠겼던 옷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잠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허리 사이즈 큰 거를 살 필요는 없어졌다. 그게 내장 지방이 줄어든 거여가지고 사실 제일 좋은 거거든요. 허리 사이즈, 허리 둘레 줄어드는 게. 그래서 컨디션도 되게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식사를 줄였는데 더 뭐라 해야 될까? 에너지가 더 좋아진다? 예, 일할 힘이 더 난다? 저도 좀 의아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먹어야 힘이 나는 줄 알았는데 아, 내가 많이 먹으니까 그건 아니구나. 적당히 먹어야 돼 제일 좋은 힘이 나는구나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제가 몇 킬로를 뺄 수 있을까요? 사실 첫 번째 달에 네.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 5kg 정도는 사실 네. 빼야지 좋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야지 탄력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팍팍팍 갈 수 있는 거여서 지금 속도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하루에 1000칼로리씩 이제 세이브를 하면은 1400에서 1600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끼 식사는 충분히 정상식으로 할 수 있는 정도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1000칼로리씩 세이브만 해주면은 거기서 이제 한 달에 4kg 빠지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운동까지 조금 더 해주면은 추가로 1kg 정도 더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한 달에 한 5kg 정도인데 매달 5kg씩 빠질 수는 없으니까 뭐 5, 5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5, 4, 3? 그런 속도로 갈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12kg에서 13kg 정도?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딱 85 찍었거든요. 그때 제가 체중 됐을 때가. 그러면은 3달 뒤면은 73이 되겠네요. 대략. 와, 한 15년 전 몸무게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뺐다가 요요가 오면은 네. 몸 상태가 진짜 아작이 나거든요. 몸에 이제 있는 체성분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요 안 오는 것까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유지기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좀 1년 정도는 모니터링을 계속 해주는 게 좋아요. 오히려 살을 빼는 과정이 아니라 살을 뺀 다음에 다시 살이 찔 때가 제일 더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엄청 나빠져. 혈액 검사 네.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몸무게로 네, 돌아왔다고 네, 하더라도 네. 완전히 다른 몸이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저 한번 신체 측정할 때 피도 뽑고 했던 이유들이 네. 혈액 상태까지 다 체크를 하기 위해서 다 그랬던 거네요. 네, 맞아요. 야. 이제 몸에서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어떤 상태인지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요요 한번 오면은 다 빨간색 뜨고 난리 나죠. 제가 그냥 마라톤 대회를 나가야 되다 보니까 살을 빼야 되잖아요. 위고비를 2번 맞았었거든요. 근데 2번 다 실패했습니다. 1주, 2주까지 내려가다가 3주 때 갑자기 멈춰요. 그러다 4주 때 야식 한번 먹고 싶은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다시 몸무게 돌아와요. 그래서 한 번 실패, 그리고 또 쉬고 또 했는데 또 다시 또 실패. 제가 위고비 2번 했는데 저도 이게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뭐라 보세요? 두 개를 연속해서 했어요? 아니요, 한 달 쉬고 다시. 그럼 그 한 달 사이에 찐 거네. 우리가 먹고 나서 네. 몸무게 오른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지방 몸무게가 되는 거 아니니까 그건 수분이랑 이것저것 포함돼가 몸무게가 올랐던 거고 사실은 그냥 평상시 일반적으로 식사를 했었으면은 한 이틀 정도면 다시 돌아왔을 몸무게인데 예. 근데 그거를 그냥 놔버리니까 이제 한 달 동안 다시 찐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안 먹는 순간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안 먹고 난 다음에 좀 이게 시간이 있다가 그 텀 두고 그때부터 빠지는 거다. 시간차를 두고. 시간차를 두고 빠지는 거기도 하고 시간차를 두고 찌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치킨을 뭐 야식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바로 살찌는 게 아니거든요. 며칠 걸려요. 그거를 이제 몸무게 숫자에만 생각을 해가지고 숫자 올랐다고 다쳤어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너무 지치기가 쉬우니까. 그 잠깐 쉬는 구간에 좀 뭘 먹었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살이 안 찌는 것 같은 거예요. 체감상. 이상하네? 먹어도 안 찌네? 이제 이래서 괜찮네? 라고 했는데 시간차를 두고 돌아와 버리더라고요.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려면은 꾸준히 그냥 계속 스트레이트로 쭉 안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안 먹기로 다짐했으면 끝까지 안 먹어야 된다. 위고비를 만약에 시작한다고 했으면은 위고비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위고비는 1년, 2년 맞는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하고 멈추고 3개월도 아니고 한 달하고 멈춘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아, 제가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려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딱 가니까 이러더라고요. 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였잖아요. 73 될 수 있다, 3달 뒤에.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 달라. 출연을 해서 여러분한테 약속을 좀 해달라.
대신 나도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셨습니다. 솔직히 이제 저도 좀 의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위고비 하기 전에도 뭔가 요요가 왔던 적이 있어요? 아니요, 나날이 찌기만 했지 요요가 오시는 아, 이게 근데 네. 요요가 한 번 오면은 몸이 약간 망가지는 그게 있어가지고 음, 퓨어한 찌기만 한 네. 몸이랑 네. 요요가 조금 왔던 몸이랑 이제 빠지는 속도가 좀 차이가 나요. 아, 다행히 예, 요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첫 다이어트. 그럼 퓨어한 게 진짜 제일 잘 빠져요. 아, 근데 속도 좀 내셔야 돼요. 지금 첫 그러니까- 달에 쭉쭉 빠져야 되는데. 앞에서 두쫑크 먹고 있고 이러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3달 동안 뭐 13kg로 합시다. 운동 같이 할 거니까. 그렇게 돼서 빼는 건데, 주셨잖아요. 이거 먹으라고. 그게 어떤 원리인 거예요? 일단 우리가 교감신경을 좀 항진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위장의 운동도 조금 느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보기 직전에 갑자기 막 뭐 먹고 싶고 이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몸을 약간 긴장 상태로 만들어서 음식 생각이 안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음식을 적게 먹으니까 아무래도 몸이 조금 처지고 춥고 막 가만히 있고 싶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교감신경을 항진을 시켜서 적게 먹었는데도 일상적인 생활을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 위고비 방식과 한의원에서 주는 약의 방식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작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GLP-1 수용체에 뭐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인슐린 분비랑 관련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장점은 있죠. 그 성인병 뭐 예방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도움이 되고 그런데 에너지를 더 올려주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장점일 수도 있는데 항진 작용이 없어요. 네, 근데 한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몸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효과가 같이 있고. 아니, 근데 제가 지금 그래서인지 몰라도 최근 들어 자꾸 야근을 하기 시작한 게 그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보통 7시, 8시 끝나면 다 퇴근을 하잖아요, 직원들이. 근데 제가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좀 나가서 뭐라도 먹고 와야 되겠다 하는데 뭐 배가 안 고프니까 일 좀 더 하다가 그냥 뭐 배고프면 나가서 뭐 먹고 오지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1시, 2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몸이 피곤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져.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부스터가 같이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아.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몸이 조금 거덜이 날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조절해 가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스팅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럼 이 부스팅 효과가 운동할 때도 좀 부스팅 효과를 같이 주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부스팅이 같이 되고 우리가 아. 평상시에 들던 무게보다 더 들 수가 있고 지구력도 향상되고 그런 작용들이 있어가지고 스포츠 도핑 약물에 속해요. 그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 같은 거를 오래 달리기를 해야 사람이 좀 살이 빠지고 할 텐데 이제 보통 이제 초보자들은 오래 달리기 힘들어서 못하고 포기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그 다이어트 효과를 못 보잖아요. 많이 못 달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달리는 거리도 더 늘어나게 되면서 실제로 운동으로 살도 또 빼게 되고 안 먹어서도 빼게 되고 이게 서로 효과를 주는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이 운동할 때 좀 가벼우실 거예요. 이거를 음. 먹고 운동을 하면은 어쨌든 각성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니까 좀 운동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러면 다른 부작용들은 없어요?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 빠진다던가 뭐몇 가지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각성작용 때문에 수면 질 저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면을 잘해야 되거든요. 특히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수면이 떨어지면은 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서 다음날 또 허기가 지니까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카페인에 좀 예민하시고 각성제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약 이제 드시고 좀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가 그러니까 뭐 치명적이진 않지만 많이 불편한 그런 부작용. 그럼 저녁 먹고 운동을 그 시간에 하면 딱 맞겠네요. 근데 그게 저녁 시간에 몸이 그렇게 액티베이트 되면은 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네. 꽤 있어요. 약을 안 먹더라도 운동을 저녁 시간에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해보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체크를 해가지고 운동 시간이나 약 먹는 시간 이런 거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위고비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꾸 먹는 걸로 살 뺀다고 하면은 거기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운동을 그래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다이어트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어쨌든 활기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운동을 해가지고 칼로리를 얼마큼을 뭐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 이제 신진대사 한 번 더 하고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좀 적게 먹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 스트레스 풀고 그런 것들 좀 해소를 해주면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 찾아가지고 주 2회, 3회 정도 해주는 거?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천천히 빼는 방법이 있고 단기간에 빨리 빼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추천하신 거는 단기간에 빨리 빼는 게 낫다 말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빠지면은 사실 기분이 좋으니까 더 이제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이제 논문들이 있어요. 검사를 했던. 근데 그런 거를 보면 단기간에 급속도로 뺀 사람들이 이제 훨씬 유지율이 높았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고 습관 형성 이런 것들도 있어서 3개월 동안 습관을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자동 플레이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슬슬 빼는 사람들은 습관이 딱히 달라진 게 없으면은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니까 딱 아예 이제 나는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때부터 확실히 변해서 사는 게 낫다. 차라리 습관을 유지하면서 야금야금 가는 것보다는. 맞아요. 하고서, 이거를 네. 3달 정도만 하면은 나중에는 자동 플레이가 돼요. 야, 그러면 이제 자동 플레이면은 이제 항상 간헐적 단식하고 두 끼 먹고 저도 이제 그런 액상과당은 빠이빠이 되는 거고. 맞아요. 와. 실제로 이게 다이어트 성공 확률이 얼마나 돼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네. 따라서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도 이제 약을 먹으면은 높아지기는 하는데 이제 약을 끊고 나서 요요가 오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그럼 찾아왔던 환자들 중에서 가장 효과를 잘 보는 성별 연령대가 있어요? 남성 20, 30대 남자들이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40대도 왜냐면은 남자분들은 크게 생각이 많이 없어요. 이게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그냥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분들은 조금 생각이 많으시거든요. 이것도 찾아보고 이 방법 해볼까 저 방법 해볼까 이러면서 뭔가 잡것들이 조금 이제 가미가 되니까 좀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약을 하루에 뭐 한 번 먹으라고 했는데 오늘은 좀 패스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우선은 나 돈 쓰고 다이어트 하는 거 싫어. 나 돈 한 푼 안 쓰고도 다이어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현실적인 방법 하나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법은 이제 원칙을 좀 잘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몇 시 이후에는 먹지 않는다. 그래, 아니면은 뭐 난 디저트는 먹지 않는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리고 뭐 안 먹어야 될 음식들을 몇 가지 좀 정해놓고 그냥 그런 패턴 안에서 사는 게 뭔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몇 번 운동, 그리고 안 먹는 음식들 딱딱딱. 먹을 거면은 어떤 규칙 속에서 먹는 거죠. 이게 뭐 디저트 먹을 거면은 저녁을 먹고 나서 요만큼만 먹는다. 이런 규칙. 그 규칙 지킬 때 가장 그 유혹적인 말이 한마디 있더라고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이러면서. 규칙을 지킨 활동을 하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도 다이어트 효과를 덜 보는 이유도 본인이 정한 규칙을 예외를 자꾸 두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살이 안 빠지는 거고 요요가 오는 거는 아예 규칙을 파괴시켜버린 거잖아요. 요요가 오는 거는 예전 규칙으로 돌아간 거죠. 요요 안 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요가 하루아침에 오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요요가 오는 것도 이제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아예 체중계를 외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찌고 있다는 걸 아니까, 속으로는. 그러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계속 몸무게를 재서 내가 몸무게가 오르고 있으면은 오르고 있다는 거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빨리 캐치를 해서 이게 1, 2kg 늘었을 때 다시 이제 그 다이어트 모드로 돌아가서 다시 1, 2kg 다시 빼놓고 과정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정도는 반복을 해줘야지 그때서야 이제 안정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몸무게가. 그 전까지는 내 예전 몸무게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이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73이 내 몸무게라고 해도 되는. 안정되기 전까지 내 몸무게 하면 안 되는 거. 안정되기 전까지는 옛날 큰 옷을 버리면 안 돼요. 큰 옷을 남겨놔야 돼요. 아니 그걸 남겨놓는 것 자체가 나는 요요가 올 거라는 걸 계산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을 사실 좀 꽤 봐가지고 입을 옷이 없다, 다 버렸다. 근데 그러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약간 다이어트의 결심 같은 느낌? 내가 다시 저 옷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 다 태워버리고 1년 반 지났을 때 기념식으로 태우는 1년 반 지났을 때 아쉽네요. 3달 뒤에 또 화형식 할라 했거든요. 안 돼. 안 돼. 이게 유고비도 되게 많이 돌아와요. 1년 동안 유고비 한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는 비율이 꽤나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 빼더라도 뺐으면은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죠.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비포 애프터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맨날 이제 몸이 무겁고 막 처져 있고 뭔가 하고 이랬던 몸이 이제 내장의 지방에서 염증도 없어지고 가벼워지고 하니까 얼굴 안색이 좋아지고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사람도 생기 네. 있어지고. 그리고 확실히 좀 잘생겨지나요? 살 빼면? 근데 극단적으로 빼지만 않으면은 과하게 막 그러지만 않으면은 네. 네. 그 말 하잖아요. 긁지 않는 복권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7년 전에 제 동영상을 봤더니 7년 전에는 좀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좀 찌고 나니까 얼굴에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73으로 빼고 나면 유튜브 시작할 때쯤 몸무게로 돌아오는 건데 다시 그 얼굴로 돌아오는 건가 궁금해서. 그 얼굴로 돌아갈 수 있는데 네. 그 7년에 사실 노화의 기간이 아니 7년 이게 긴 기간인데 그거를 그러려고 하면 안 되죠. 다이어트 하고 나면은 저는 좀 그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연예인들 다이어트 했다는데 피부들이 좀 쭈글쭈글해지거나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너무 극단적으로 어. 하고 연예인들이니까 네.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줄 정도가 되면 뭐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수분 섭취도 줄이고 막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스킨이 얇아져야 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네. 하면은 무조건 그것도 요요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몸으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한 또 한의 원장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피부를 좋아지게 하려면 당이 좋아져야 돼. 맞는 말입니까? 어느 정도 맞는 말.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피부는 피부인데 저 장 좋아지는 한약까지 같이 먹으면 살 빼면서 피부도 같이 좋아지는 형태가 되는 건가? 그럴 수 있어요. 어. 네. 근데 그거는 맞춤 탕약으로 지어야 되는 거고, 개개인에 맞춰가지고. 근데 피부에 어떤 면을 개선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긴 하네요. 보통은 피부 질환이니까. 지금 본인 피부. 저 정도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피부약을 따로 먹을 필요 네. 없이 체중을 감량을 하면은 네. 저절로 좋아지는 아, 진짜요? 면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아. 염증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우리가 네. 이런 것들 먹으면은 이제 혈당 스파이크 치면서 노화가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그런 거 없는 삶이 누적이 되니까 좀 더 동안이 되죠. 그러면 이게 좀 다른 형태네요. 살이 빼주고 난 좋아질 건데 혹시 그거 보고 나서 또 피부에도 관심 있으면은 탕약이나 이런 방법으로 더 병행할 수 있다. 저는 그래도 탕약까지 같이 먹어보. 일단 빼고. 알겠습니다. 이제 저 진짜 빡세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빡세게 해서 원하시는 스케줄대로 한번 더 맞춰보도록 할게요. 3달 뒤에 73을 만드는 걸로 목표로 잡도록.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환자 중에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체감상 그래도 이렇게 네. 15%까지 빼시는 분들은 한 20% 정도 많다.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이어트 처음 하는 사람들. 그러면 네. 한 5kg 정도 빼는 사람들 한 반 넘어요, 그러면? 반 넘죠? 5kg 정도야. 5kg 정도야라는 단어에서 쉬운 일이 아닌데 5kg도 5kg면은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살 빠졌다고 확 느껴질 정도잖아요. 저희 부원장님들도 제가 약 이제 샘플로 몇 번 줬더니 네. 7kg, 8kg 이 정도씩 빠지셔가지고 좀 살 빼는 세계를 이제 듣다 보니까 지금 다 너무 신선한 세계들이라서 오늘 제 표정이 너무 좀 놀란 표정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3달 뒤면은 대략 한 4월 말에서 한 5월 초쯤 되면은 이제 한 3달 다 돼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봐도 확실히 좀 뺀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제가 살 빼는 게 관심이 없었는데 살이 찌니까 건강에 이상 신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내장 지방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신호들도 오고 막 뭐 수치들도 안 좋은 것들도 뜨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 빼는 게 이제 단순히 미용을 떠나서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제 나이 또래의 이제 30, 40대 남자분들, 50대 남자분들 보면은 배만 볼록 나오는 분들 많잖아요. 그 건강에 되게 안 좋다 들었거든요. 제일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한번 빼고 여러분들한테도 얼마나 효과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같이 건강한 방법으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 솔직하게 대답 다 해주신 분 처음 봤어요. 그래요? 보통은 다 빼지 이런데 그게 아니라 아니, 네. 근데 그 정도로 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조금 네. 미션이에요. 이 15% 빼는 거는 이제 쉬운 일은 아니기는 한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근데 제 주변에는 그래도 많이 봤으니까. 그 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살이 안 빠지면 한의원에 타격이 갈 수 있잖아요. 큰 타격이죠. 혹시라도 제가 뭐 어디 식당이라던가 사무실이라던가 이런 데서 간식을 먹고 있거나 액상과당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등을 한 대 탁 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너무 고맙고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다짐 건강하게 한번 나도 몇 킬로 빼보겠다 다짐해 보시고 2026년은 건강을 지켜보는 해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